음. 안녕하십니까. 3교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는 여러분한테 그 세계화 지역의 전반적인 윤곽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는 단어 뜻대로 그대로 하면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개방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지역화는 우리가 말하는 프리 트레이드 자유무역 협정 같은 거를 지역화라 그러고, 보호주의도 나타나기 시작해가지고 간헐적 정부 개입이 있으니까 그 책의 이름이나 과목 이름은 세계화 지역화인데, 거기에 하나 추가될 것은 소프라딕 가문 인터벤션도 들어가서 우리는 멀티 트랙 트레이드 폴리시에서 살고 있다. 중층주의라 그러죠. 트랙은 달리는 길인데 살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거에 중요한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화는 그냥 경제학 입장에서 보면 경제학 중에서 국제경제적 무역 정책 또 정치 통상 정책도 들어가는 거고, 요거를 이제 다국적 기업이 그 주축이 되니까 multinational enterprise have played catalyst role on the process globalization. 그러니까 다국적 기업이 그 촉매 역할을 한다. 촉매는 화학 반응을 빠르게 늦게 이르게 하는 거, 자신은 안 바뀌면서. 그래서 요 개념이 그래서 이제 국제 경영도 좀 알아야 되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저것도 알아야 되죠. 이제 통상법 관계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995년 이후에 월드 트레이드 오르가나이제이션 같으면 국제통상법 헌법이나 마찬가지죠. All roads lead to Rome. 그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마찬가지로 by the same token, by the same analogy, 유출한 뜻인데, all trade laws lead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화가 진행되는데, 세계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냉전이 끝나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또 정보통신 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그게 ICT라고 그러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발달하게 되니까 세계화 가속화에 도움이 된 거고, 세계화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기 때문에 로드릭 같은 사람은 Has global advanced too far? 세계화는 너무 빨리 앞서갔는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 책에 서문을 써주신 분이 현호숙 전 부총리인데, 그분께서 지금 코비드나 얘기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세계화는 항상 두 가지 문제가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브레튼 우즈 체제 같이 암묵리의 세계 같은 기본 축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IMF라든지 세계은행이라든지 뭐 가트라든지 그런 축이 있는데, 그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세계화가 항상 갈등은 세계 정부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부가 있으면서 그 공통규범하고 협력하는 거하고, 두 번째 전반적인 그 공통규범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로머스의 극작자 우리는 인간이다, 인간과 관계는 모두 영국과 관계된다, 그런 건 마찬가지로 세계화도 그 영향은 굉장히 퍼베이시브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모르고 세계화를 살 길이라고 하는 것도 좀 바보 같고, 모르고 그게 세계화는 죽는다, 그런 것도 어리석은 것 같고, 그래서 세계화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저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이게 진행된 현상이고, 여기에 대한 세계적인 모임은 다보스 포럼이 있고 세계화를 적극으로 지지하는 거고, 세계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죠. 뭐 월드 소셜 포럼에서 브라질 이런 데 사는 것은 개도국들이 세계화를 좀 다른 형태로 주장하자, 그런 식으로 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알아둬야 될 거는 세계화의 최대 장점은 뭐냐 그러면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시장이 통합되면서 뭐 효율성이 증가하는 거고 생산요소 이동이 활발해지니까. 단점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그 불확실성이 커지는 게 제일 큰 거고, 두 번째는 개인별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것도 속에 속합니다. 개인별 소득 분배 악화된다 그러면 the personal disparate income has been aggravating, 그런 말을 쓰고, 더 악화되면 exacerbate를 쓰고, 개선되면 elevate, 그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문제점은 세계화가 영국, 미국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앵글로색슨 위주로 되니까 세계화가 진행되면 종의 다양성이 약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바이오다이버시가 약해지면 발전이 더디게 된다고 보죠,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그 세계화 지역화를 설명드리고, 첫 시간에는 세계화 지역화가 결과적 설명을 드리면
시작점은 얼리냐, 리카르도 세계화의 아버지다 이런 말을 하고 최근에 주장을 많이 한 사람은 밀턴 프리드만이나 시카고 스쿨의 통화론제 대표자인 사람이나 신자유주의 하이크를 많이 얘기하는데 다 그 맥은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을 믿으면 시장이라는 해서 프라이스 메커니즘을 얘기합니다. 가격 기구를 믿으면 자유무역을 하게 되는 거고 자유무역을 하면 적극적으로 하면 수출 제한적 공급화 정책이 되는 거고 이걸 더 하게 되면 개방적 경제 통합이 되는 거 세계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 시간에 설명드린 것까지 이 교시에서는 영국의 고전학파 주장한 건 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을 때 중상주의는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하는 거고 스미스는 고전학파는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스페르입니다. 근데 레스페르는 자유방임이고 세이 법칙이 supply creates its demand, 공급은 수수의 수요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재고가 안 남는다는 얘기인데 재고가 안 남는다는 얘기는 거시로 따지면 완전 고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이 법칙, 예를 들어 고전학파 인비지블 핸드, 가격기구, 왈라스의 엉셔니어, 왈라스의 중개인, 에조드 볼레 재계약 곡선 같은 개념인데 그게 좀 발달한 겁니다. 순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시장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수요 공급자가 만나서 균형 가격 수렴이 결정된 시장이다. 상대 가격 비율이 중요하다. 미시경제학을 하는 건 뭐냐? relative price ratio가 바뀌면 자원이 이동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지역 경제 통합은 세계화랑 늘 컴패터블하냐, 인컴패터블하냐, 그래 양립할 수 있냐, 양립할 수 없냐 물어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개방적으로 보면 양립 가능한 거고 폐쇄적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 보호주의, 역사학파의 보호주의는 뭐냐면 영국, 미는 산업혁명이 먼저 있으니까 공산품을 싸게 만드는데 네 말대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독일이나 미국은 영국의 공산품이 홍수를 밀려가지고 산업이 없다. 우리가 감자바위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건 억울하다. 우리도 잘 살고 싶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비교위를 틀렸다고 부정한 건 아니고 비교위는 맞는데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서 생각해 보면 한시적으로 보호를 하게 해달라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든지 시장 실패를 믿는 겁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보호무역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 수입대책 공급화 정책을 하게 되고 그걸 더 하게 되면 폐쇄적 경제통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개방적 경제통합은 뭐냐 그러면 아펙 같은 겁니다. 아펙이 예를 들어서 태평양지대를 만들 때 회원국도 잘해주면 비회원국도 나쁜 건 안 해준다. 똑같이 해준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 당시 아마 유럽연합이 1990년 출범하면서 1999년에 경제통합으로 가니까 미국이 아시아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호주도 좀 불안하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뒤에 있고 호주 수상이 앞에 나와서 야 우리 앞에 가지고 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회의하면서 좀 활성화하자. 그리고 그 개방을 좀 앞당기자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건 개방 그리고 폐쇄적 지역주의는 뭐냐 그러면 유럽 연합이 커지고 나서는 폐쇄적 지역주의로 좀 바뀌어서 포트리스 유럽, 포트리스가 요새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바뀐 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지난번에 뭐라 그러나 고전학파 설명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스미스의 국부론에서 저는 그냥 그 책 이름은 On Inquiry to the Wealth of Nations 그래서 중상주의는 부국강병인데 스미스는 자유방임을 주장했으니까 부국강병을 추구한 게 아니냐면 그건 아니고 부국강병 추구는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은데 고전 중상주의는 행정적 규제, 어드미니스트 피아트를 내세운 거고 고전학파는 인비지블 핸들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인비지블 핸들을 내세우면서 그 자유방임을 하는 거고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냥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By pursuing their own interest, men frequently promote that of society more effectively than when he really intends to. By pursuing their own interest, 각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when frequently promoted 데드오버스 사회 공익되어야 되는데 then when he really intended 의도적으로 했던 것보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기업 가게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다 보면 사회 전체로 공익이 극대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체는. 그래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그러면 그 독일 역사파는 쉽게 얘기하면 보호를 해야 된다. 그 근거가 뭐냐? 유치산업보호론이다. 근데 그걸 경제 이제 보호무역을 할 때 시장 실패를 미리니까 시장 실패 요인이 몇 가지 있는데 필요한 건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뭐 규모 경제, 규모 경제가 있으면 이제 제품감이 떨어지니까 완전 경쟁이 무너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 경제는 가정하고 분석을 하는 자원 배분이 최적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규모 이코노미 스케일이 있다든지 익스터널리티지 외부 효과 어떤 비용이나 편익에 상대가격 비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재입니다. 그 공원이나 교육 같은 거를 시장 기구에 맡기면 안더 프로피트 과소 생산됩니다. 그 메리트 굿즈 같이 좋은 거는 공급이 안 된, 그러니까 그 플러스 웨이브 거는 과소 생산되고 그 마이너스 웨이브 거는 과다 생산됩니다. 그리고 공공재가 있고 공공재는 이제 외부 효과 플러스인 거죠. 그래서 플러스 웨이브 효과하고 공공재 합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고급 단계 들어가면 여러분은 그냥 그 정도 알아도 그냥 개별 수요 곡선은 가격의 독립 변수니까 수평으로 나는데 공공재는 아니다. 정치적 과정을 또 수직으로 더한다. 그러니까 뭐 영어 공부하려면 뭐 시장 소유 곡선은 horizontal summation of individual 그러니까 개인을 수평적으로 더하는 거 공공재는 vertical summation 그런 정도 알아두면 됩니다. 그냥 아니,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비대칭이면 자원 배분이 최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시메트리 인포메이션의 도덕적 해이는 보험을 들면 잘 내팽개치죠.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시메트리 인포메이션은 정보가 불안정하면 근로자가 더 정확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검토하는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것들은 자원 배분이 최적이 안 되는 거고 마지막에 요소 시장이 불안정하도 자원 배분이 실패합니다.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 5%인데 사치신에 빌리면 이것이 뭐연 30%인다. 근데 담보도 신용이 두 배 낮으면 거기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최대 안 된다 그런 뜻이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치산업부로는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리카르도 비교에 따르면 우리는 감사받아야 되니까 우리도 산업을 해야 되니까 관세를 가지고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하나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시장의 실패 중에서 어디에 속하냐 외부 효과 중에서 플러스 웨이브 효과 과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주는 게 더 좋은데 상대가의 변화가 없으니까 보조금을 주려면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국가가 통일국가가 없으니까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럼 제일 나쁜 건 뭐냐 수령할 때 지납니다. 여러분 멀티플 초이스에서 뭐 고르라고 그러면 무조건 보조금을 고릅니다. 제재한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그러면 균형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가 비효율이냐 디스토션 왜곡이란 말을 씁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 정도 알아두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가면 수업을 하는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여학생 둘이서 기글링 되고 막 웃어가지고 수업 분위기 깨졌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혈질이 돼서 몽둥이를 가서 머리를 가볍게 쳤겠죠. 크게 지금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수량 규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좀 마음이 작아서 아, 이 녀석들이 정말 버릇이 없네 그러고 전부 다 A는 안 주고 뭐 B부터 줬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게 되고 신상필 벌써 잘하는 애는 조금 플러스를 주고 못하는 애는 좀 깎아줬다. 점수. 그러면 이제 코드 스페시픽 아니면 보조금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산업보호론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학인이고 HAGN입니다. 이게 틀렸다. 유치산업보호론은 다 이유가 있으면 그 유치산업보호론이 맞는데 그 중에서 정당한 건 있다 손치더라도 보조금을 줘야지 관세를 하면 안 된다. 그게 발등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세가 이제 무역 정책의 대표적 수단을 쓰여왔는데 이제 70년대부터는 비관세 장벽이 중요해집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최근에 왜 관세가 또 커졌냐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서 관세를 뭐 2배로 늘리고 확 하면서 이것이 일단 전시효과 비슷한 게 있으니까 커진 겁니다. 제가 문제는. 그래서 그 보호무역은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보호무역에서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유치산 보호론이 있는 건데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는 우리는 보호무역을 역사적으로 보지 말고 현 시점에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면방직을 수출하는데 면방직이 막 선진국에서 너는 이제 그거
비교국이가 개도국에 뺏겼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규모 경제를 먹고 살다 보니까 하루 3교대, 3시프트를 계속 돌려서 물건 만들어서 싸게 팔았지. 70년대 우리가 뭐 거기 브랜드 이퀴티라든지 그런 거 생각을 못했죠. 오리지널 매니팩처링먼트 그래서 OEM, 오리지널 이퀴먼트 매니팩처링에서 그냥 우리 거 만들어서 딴 나라 상표 붙여서 팔았죠. 마케팅 개념이 없었던 겁니다. 옛날에는 제품 차별 능력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 가지 역할을 공격할 때 중요한 것은 이걸 잘하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다국적 기업도 많고 스웨덴은 국제 경제 자체 국가 안보랑 직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주 국방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유치산업 보호를 설명드렸고 그러면 자유무역 보호주의는 앞으로 계속 나오는 주제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 자유무역 보호주의에서 누가 옳고 그런 게 논하지 말자는 게 이제 미드란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은 외국을 국내 외국을 구분해서 외국에서 디솔루션이건 무역 정책을 써야 되는 거고 관세를 써야 되는 거고 아니면 보조금을 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미드는 사실 그래요. 뭐 영국의 고전학파나 독일의 역사학파는 싸우니까 야, 넌 좋다, 넌 나쁘다 얘기 못하니까 점잖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큐어 디펜전 코지 치료라는 것은 원인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t made rather a moot point, 포인트가 없다. To argue the superiority of export orientation or import substitution. 뭐 그 바꿔도 돼요. Free trade argument or protectionist. 뭐 자유무역, 보호무역의 우월을 가리는 건 의미가 없는데 without making a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foreign distortion. 국내 왜곡이냐 해외 왜곡이냐 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왜곡이 있으면 우리가 관세를 쓰지만 국내 왜곡은 국내 문제 가지고 해결해야지 정책 수단으로 사채 시장이 높으면 중소기업자한테는 조금 뭐 우대 금융을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드가 뉴 인터벤셔니스트죠. 뭐 그 후에 계속 무역 정책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사주에 얘기할 때 트레이드 디벨롭먼트가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러니까 무역과 경제 발전.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무역은 왜 중요하냐? 수출은. 그만큼 물건을 더 파니까 공장이 돌아가니까 고용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어느 나라든지 수출상을 줍니다. 그거는. 경제 발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원래 식민지학입니다. 경제 발전론은 2차 대전 이후에 생긴 거죠. 그래서 제3세계라는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해야 되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계화 지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간접 정부 개입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조합을 구사하는 것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인가 그런 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고 세계화의 최대의 장점은 늘 얘기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증가하는데 최대의 단점은 변동성이 무척 커지게 됩니다. 볼러틸리티가 뭐 커지게 외환 시장의 볼러틸이 커지게 되는 거. 두 번째는 저거죠. 개인별 소득 분배 악화됩니다. 미국도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해서 개인별 소득 악화된다 그러면 personal income has been aggravated. 더 아파지면 exacerbate. 개선되면 elevate 되는데 이 악화되면서 이제 그 소셜 사회 계층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깊이 나가는 사람은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가 적어질 수도 있다. 문화적으로 앵글로색슨이 영국이나 미국이 세계를 주장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바이오다이버시티 호주의 티즈들이 그런 주장도 있고 저희 동감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중요한 거는 자유주의 자유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양축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자. 그 양축은 뭐냐? 자유무역주의는 시장을 믿는 거다. 시장을 믿으면 자유무역을 하고 자유무역을 하면 수출 지향 공업화 정책을 하고 그러면 개방적 경제 통합 뭐 세계를 하게 되고 여기 대명사로 쓰이는 것이 통화론자 밀턴 프리드만이나 신자의 하이크에 쓰이는 거다 그런 얘기고 이 반대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사람 어떤 시장 실패를 묻는데 유치산업 보호로는 쉽게 얘기하면 외부 효과의 문제이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럼 플러스 외부 효과는 뭐냐 그렇게 지금 같이 그 학습 효과인데 플러스 외부 효과고 영국이 산업혁명이 났을 때 글레이즈하고 렌저가 외부 효과입니다. 왜냐하면 렌저는 소한테 풀 먹여야 되고 글레이저는 풀 키우다 보면 좀 일정 게 배워줘야 되거든. 나물 심으면 아무튼 옮겨줘야 되는 마찬가지. 그래서 서로 도와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양봉업자하고 벌을 키우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원예업자는 서로 도와주는 거죠. 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꽃을 피우게 하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럼 미국의 남북전쟁도 우리가 뭐 킹 목사가 인권이 중요하다 그것도 있는데, 미국의 남북전쟁은 사실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무역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남부는 농업이 번창하니까 자유무역을 선호한 겁니다. 곡지를 미국, 영국에 많이 팔고 영국 좋은 기계를 들여오는 거고, 북부는 이제 공업지대가 되니까 그 보호무역을 주장한 겁니다. 그 전쟁에서 결과적으로 북부는 이겼죠. 그래서 누가 하도 많이 죽어서 서로 덜 죽은 쪽이 이긴 건데, 그 게티즈버그 어드레스에서 링컨이 한 말이 Government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by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그러면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한 국민의 정치는 사라지지 않는 데 많이 쓰이는 거죠. 페리시블 굿즈는 그 야채 같은 것도 페리시블 굿즈에 속합니다. 그 자체를. 페리시블 없어지는 뜻도 있고. 제가 여기 조금 힌트를 드리는 것은 저는 이 강의를 상식 수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전공이 50%고 나머지 50%는 상식입니다. 영어에서 이제 totally out of common sense 그러면 이건 상식 바뀌다는 얘기는 너 미친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넌 도대체 감을 못 잡는구나 그런 얘기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상식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공 지식을 말로 하면서 버벌 exposition 하면서 필요하면 그래프를 좀 그려주는 거고 필요하면 수식을 쓰는데 수식은 꼭 필요한 거면 제일 나중에 그냥 몰려버릴 겁니다. 그냥 말로 설명해도 괜찮고 뭐 그 자체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는 그 3교시 과정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세계화 지역화 감수 개입인데 살고 있는데 어떤 조합을 구사할 것인가. 사실 무역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서 트레이드 디벨롭먼트 다음 4주, 5주 얘기해야 되는데 디벨롭먼트는 좀 위선이다. 사실은 히포크리트다. 왜냐면 선진국에서 개독은 너 잘 사는 방법을 알게 줄 때 자기 나라 국민들 잘 사는 거하고 개독하는 건 다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국수주의자는 아닙니다. 전혀. 그러니까 왜 국수주의자 아니냐면 전 제자를 키울 때 바깥으로 내보냅니다. 데리고 있으면 안 크니까. 그리고 또 나한테 그런 얘기도 합니다. 나가면 다 잊어버려 여기는. 왜냐면 좀 넓게 보고 살아라 그런 얘기고. 뭐 그런 말 비슷하고 뭐 자식을 아끼면 여행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저희 부모님은 그래서 저를 여행 시켰는데 제가 여행만 다니고 공부는 안 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죠. 마지막엔 했는데 뭐 대부분 시간은 뭐 여행 다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행을 꼭 뭐 미국 갔다 영국 갔다 뭐 포르투갈 갔다 그런 것도 여행이고 자기 마음에 여러 군데를 다니는 것도 뭐 여행인데 전 둘 다 바쁘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음 주 4, 5시간에 할 거는 보호주의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냐면 보호주의 설명을 해야지 그 선진국에서 얘기한 OECD나 미국에서 얘기한 자유무역이 좋은 거다, 세계가 좋은 거다는 거를 매칭을 시킬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상법을 설명하면 민법을 알고 상법을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악이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마음이 나쁘다, 그런 백설공주가 아니다 그런 게 아니고 수능하기 위한 더 하트 오브 에브리건 그런 뜻이 아니고 악이면 고의적이다. 바이 디자인이면 악이고 모르면 악이가 아니다 그런 뜻이 그 자체는. 그래서 4주, 5주는 보호주의를 하는데 그 보호무역주의를 하는데 역사과 다르게 개도국에서 보호무주의가 생겼기 때문에 프레비스, 싱어, 미다를 순서대로 가르쳐 드리고 린다까지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그냥 찾아보세요. 프레이비스면 교육적인 개선을 위해서 농산물의 가격이 떨어집니다. 농산물의 노동지갑을 좀 가격을 좀 올려달라 그러는 거고 선진국에서는 그래요. 말은 맞는데 생각해보자. 생각해보자. 알쓸까 봐 그러면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죠. 걔들 마음속으로 그렇지. 막 2차 대전 때 우리가 그렇게 죽고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놨는데 니들은 왜 프리라이드 무임승차하려고 그러느냐. 아이 자식들 모자란다.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걔들 그 국제 경제 질서 만들 때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모랄 스웨이전이 전혀 작동 안 하는 거예요. 평화 통일 좋죠. 근데 평화 통일을 할 수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경제력 가지고 자주국방을 붙여놓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싱어 교수는 뭐라고 그랬냐면 구한말에 외국자분이 와서 금방 얻어갔죠. 그러니까 연관효과 없는 데로 가니까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 좀 그 스크린을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미다라는 스웨덴의 위대한 경제학자인데
에이시안 드라마를 쓰면서 사람의 제도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경제학이 개도국에서는 필요가 없다 사실은. 개도국은 실제로 가서 보고 고용의 내역을 실제로 지리를 막는 의지를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냥 잘못하면 플란테이션 뭐 농작물만 짓다가 가난하게 산다고 한 사람이고 미달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옛날에 경제 공부에서 미달 좀 unduly pessimistic 기사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사람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러나 성견지명도 있었고 그 잘 썼습니다. 글을. 그리고 린다는 스웨덴 학자인데 그 사람은 수입 대체를 반대한 이유가 자원이 많으면 수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입 대체를 하라고 하면 선진국의 그 진입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수입 대체 수출을 멍텅구리처럼 하는 거는 바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차피 무역 이론이 반이고 반은 저게 들어 경제 발전론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걸 설명드리고 이 시간에 이걸로 마치고 제가 영어로 요약한 부분은 그냥 상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한 3분 하면 여러분 또 헷갈릴 것 같아요. 우리말 하다 영어 하다 그래서 진도가 잘 나가서 요약해서 영어로 한 20분 얘기할 수 있으면 그때 영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 reckon it makes sense for me to make my lecture in English in when I lump together all these topics. So it's sensible for me to deliver the basic content in English about 15 minutes in a due time in the forthcoming period.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는 3주까지는 거의 중요한 얘기를 했고 용어 중에서 여러분 인비지블 트레이드를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 상식도 그렇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역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혼돈이 되니까 그 보이지 않는 무역은 서비스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비스 무역을 다룬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입니다. 그래서 WTO가 뭐냐 물으면 가트에다가 우루과이 라운드 더한 거고 우루과이 라운드가 뭐냐 미국이 가장 강한 농업과 서비스를 개방한 겁니다. 사실은 미국은 농업은 강하죠. 러시아도 강하지만 그리고 서비스 무역은 사실 선진국이 다 합니다. 개도국은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참 빨리 바뀌는 게 저도 1980년대에 서비스 무역을 할 때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대체 서비스 무역을 왜 지금 유mon하나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1차, 2차, 3차 산업을 발달 1차는 농업이나 광업이지 2차는 제조업이고 3차는 서비스업인데 이게 더 발달하는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로 가니까 서비스의 부가가치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게 마이스 같은 건 못하죠. 컨벤션 산업 같은 걸. 컨벤션 산업을 하면 인적 자본이나 인프라가 가야 되는데 떠들기만 하고 잘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떠드냐. 말은 하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천천히 나가려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 말이 맞아요. 내 자신을 알라는 말이 맞으니까 가끔 참말에 서술대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그건 비스틸 앤드 노니까 너 잘 모르면 돌아다니지 말고 그냥 찬물에 발 담그고 좀 눈 감고 생각해봐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3주차 강의는 요걸로 마치고 4주차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